흥화진. 자, 우리가 보는 드라마는 2차 고려 거란 전쟁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1차가 있었겠죠? 2차 고려 거란 전쟁이 1010년부터 벌어진 일인데 이로부터 17년 전인 993년에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걸 1차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談판이 벌어집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볼게요. 어쨌든 거란의 1차 침공 때 서희는 외교談판을 벌여서 거란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거란으로부터 강동 6주라는 땅을 얻어냅니다. 강동 6주란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에 있는 땅으로 서희가 여기에 6개의 성을 쌓아 올렸는데요. 뭐 전부 쌓아 올린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걸 보수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6개의 성이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인데 이 중 가장 위쪽에 압록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지어진 성이 바로 흥화진이었습니다. 흥화진은 산을 따라 세워졌으며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기에 이 강들이 천연 해자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 중 그나마 동쪽이 다른 데에 비해서 공격하기 쉬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성은 고구려 때 있었던 성을 보수해 만든 성이라 성벽이 고구려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일반 성보다 튼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을 지을 때도 성벽을 엇갈리게 해서 그 틈에 성문을 지었는데요. 이러면 적이 성문을 공격해오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막는 입장에선 두 방향에서 공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키기도 더 수월했죠. 이렇듯 흥화진은 그야말로 철저히 방어만을 위해 지어진 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서희의 공은 단지 강동 6주를 얻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단단한 성을 쌓기까지 한 데 있습니다. 이러한 성들은 이후 2, 3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했기에 혹자는 3차에 걸친 고려 거란 전쟁의 최고 공우는 서희에게 있다고 하기도 하죠. 양규. 이 흥화진을 지키는 장수는 양규란 자였습니다. 1차 고려 거란 전쟁의 영웅이 서희, 3차 고려 거란 전쟁의 영웅이 강감찬이라면 2차 고려 거란 전쟁의 영웅은 바로 이 양규였는데요. 양규는 서희와 강감찬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둘에 비해 그 공적이 절대 작지 않은 자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양규에 대한 기록이 전쟁 전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고 거란의 침공이 기정사실화되자 고려에선 이 양규를 서북면 도순검사로 임명합니다. 거란의 침공을 직접적으로 맡는 서북면 지역에 군사를 총괄하는 도순검사로 임명한 걸로 보아 아마 이전에 군사적 재능을 보인 적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양규는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양규는 문관이었습니다. 강조도 문관이었고요. 강감찬도 문관이었어요. 이들이 장수로서의 업적이 큰 탓에 흔히들 무관이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셋 다 문관이었습니다. 거란의 침공이 시작되자 양규는 첫 번째 관문인 흥화진을 지키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는 3,000 정도의 병사가 주둔해 있었으며 흥화진사 정성 그리고 흥화진 부사 이수화가 도순검사 양규와 함께 거란군에 맞설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회유. 첫 번째 전투는 흥화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군사 최사위가 소수의 병력과 함께 우회하여 압록강을 건너는 거란군의 측면을 기습했는데요. 물론 이걸로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무찌를 순 없겠지만 하루 이틀만 끌어줘도 식량 보급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전투는 고려군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1010년 11월 16일 거란 성종 야율융서가 이끄는 40만 대군이 흥화진에 도착해 성을 포위합니다. 야율융서는 먼저 흥화진에 편지를 보내 이들을 회유하려 하는데요. 고려의 전왕 왕송은 오래도록 거란 조정을 잘 섬겨왔는데
지금 역신 강조가 반역을 일으켜 임금을 시해하고 어린 왕을 세워 정권을 장악했기에 짐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이미 국경에 이르렀다. 너희들이 직접 강조를 잡아서 나에게 보내온다면 내 군사를 돌려 돌아갈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곧장 개경으로 쳐들어가 너희의 처자식들을 전부 쳐 죽일 것이니라. 그러자 이수화가 야율융서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임금을 섬기는 자라면 모름지기 지조와 절개를 굳건히 해야 하오니 만약 이러한 이치를 어긴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올건대 폐하께 우선 이 백성의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넓은 마음으로 군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흥화진이 항복을 하지 않자 야율융서는 이번엔 비단옥과 은그릇을 하사하면서 한 번 더 흥화진의 장수들을 회유하려 합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보니 항복하겠다는 얘기는 없더구나. 하물며 너희는 일찍부터 역적이 반역한 사실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억울하게 죽은 전왕을 위해 서륙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이수화는 다시 답변을 보내는데요. 지난 표문에서도 전하했듯이 신들은 폐하께서 넓은 아량으로 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허나 폐하께서 끝내 군을 물리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희는 온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재로 변할 때까지 분골쇄신하여 천년의 성업을 영원히 받들 것이옵나이다. 이처럼 흥화진이 항복할 낌새를 보이지 않자 야율융서는 결국 공격을 시작합니다. 흥화진 전투. 흔히들 이 흥화진 전투를 고려군 3천이 거란의 40만 대군을 상대한 전투라 생각하는데 실제 전투에 투입된 거란 병사는 그 정도로 많진 않았으리라 추측됩니다. 일단 정예병 수만 해도 저보단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동쪽 성벽이었으리라 추측되는데요. 아마 거란의 선봉대만 전투에 투입됐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려 측 군사는 3천이 넘었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양규가 끌고 들어온 것만 3천이라 원래 성 안에 있던 병사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창칼 들 수 있는 남자는 전부 투입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흥화진의 수비군을 6, 7천까지 잡는 의견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싸움이 쉬운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거란 병사들은 워낙 수가 많으니 한 부대가 공격하는 동안 다른 부대는 쉬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싸울 수 있었을 테지만 고려 병사들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40만 대 3천이라니 심리적 압박감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1010년 11월 17일 거란은 마침내 흥화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거란의 대군이 진격하여 점점 성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본 양규는 병사들에게 파루노를 장전시키는데요. 파루노란 일종의 석궁으로 활줄을 당기는데 소 8마리의 힘이 필요하다 해서 파루노라고 불립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소가 활을 당기는 건 아니고요. 기계적 구조로 말아서 당기는 방식으로 장전을 하는데요. 파루노의 장점은 가공할 파괴력에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이렇게 세니 웬만한 방패는 그냥 뚫어버릴 수 있었죠. 근데 파루노의 단점은 장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려군은 또 다른 석궁인 정로를 함께 사용합니다. 반면 거란의 화살은 힘이 약해서 고려군에 닿질 않았는데요. 그렇게 파루노와 정로의 쉴 틈 없는 사격에 무참히 죽어나가는 거란군. 하지만 거란군의 숫자가 워낙 많았기에 거란군은 계속해서 진격해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앞서 나가던 기병들이 갑자기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성 앞에는 마름쇠라는 게 뿌려져 있었는데 마름쇠란 독을 발라놓은 쇠침으로 말이 이걸 밟으면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거란은 화살비를 맞으며 마름쇠를 하나하나 치워야 했고 그동안 기병은 동원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그래도 거란군은 워낙 수가 많아서 결국 성 앞까지 당도하고 마는데 거란은 이제 투석기와 같은 공성 무기를 동원해 성벽을 부수려 합니다. 하지만 고려의 성은 워낙 단단히 지어져 있었기에 쉽게 무너지질 않았는데요. 그러자 사다리를 동원해 성벽을 타고 오르는 거란군.
고려군은 뜨거운 물을 부으며 열심히 항전합니다. 거란군은 마지막 수단으로 침두목렬을 사용해 성문을 부수려 합니다. 침두목렬한 충차의 일종으로 큰 나무 기둥을 깎아서 이걸로 성문을 두드려 깨부수는 무기였습니다. 나무 기둥 주변엔 방어막을 씌워서 성 위의 공격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요. 거란은 이걸로 일단 성문을 부순 뒤 뒤이어 기병들이 돌격해 성을 점령하려 했죠. 그런데 이게 나무지 않습니까? 불에 잘 타겠죠? 고려군은 미리 준비했던 기름을 붓고는 불화살을 쏴서 충차를 불태워버립니다. 거란군은 무려 7일 동안 공격을 퍼부었으나 결국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흥화진. 양규는 애초에 거란군의 침공을 대비해 군사들을 철저히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사용한 무기들도 충분히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 흥화진의 방어는 양규의 지휘력에 고려 정예병들의 치열한 저항, 게다가 성의 공격을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한 무기들에 서희가 지어놓은 강력한 성벽까지, 이 모든 게 활약해서 이뤄낸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이 흥화진 전투의 승리는 고려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리였어요. 7일 동안 거란군이 축낸 군량만 해도 얼마나 됐겠습니까? 속전속결, 개나 져버리라죠. 거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쓰디쓴 패배였습니다. 아니 40만이나 끌고 왔는데 그것도 첫 관문에서 고작 3천밖에 안 되는 성을 못 무너뜨린다? 거란군의 사기는 말도 안 되게 떨어졌겠죠. 결국 야율용서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고 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냥 돌아가기 작전. 마침 근처에 있던 통주성에 고려군 30만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야율용서는 여기서 성을 부수느라 세워라 내워라 할 바에 저 30만이랑 평야에서 제대로 한판 붙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고 군을 돌립니다. 그래도 흥화진을 그대로 둘 순 없으니 야율용서는 군대를 20만씩 나누어 20만은 흥화진 주변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20만을 끌고 강조의 30만 대군을 상대하러 가는데요. 고려의 이순신, 양규. 흥화진 전투는 40만 대 3천이라는 엄청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머쥔 전투입니다. 게다가 이때 야율용서가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고 그냥 지나친 탓에 이후로 거란의 보급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첫 전투에서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뒀던 건 앞으로의 전쟁의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흥화진 전투의 승리는 어쩌면 임진왜란의 한산대첩에 비견될 만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양규가 앞으로 펼칠 활약을 생각하면 양규는 가히 고려판 이순신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해내는데요. 물론 과장 보태서요. 아니 양규가 어떻게 이순신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러한 기대를 갖고 앞으로 이어질 양규의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해주세요.